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고용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고용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현재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땐 증시거든요. 이 증시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세상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증시 외에 웬만한 거시 지표들은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용률이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생산을 위해서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이 토지 노동 자본이 결국 돈을 벌어오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은 토지나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노동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란 것을 구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으로 직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뭐 물론 이제 회사를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무슨 자아실현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울 때는 자아실현의 기능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질 GDP와 이제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GDP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했을 때 GDP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잠재 GDP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완전 고용 GDP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노동 자본 중에 노동을 제외한 토지와 자본이 쉽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변화하는 노동을 가지고 완전 고용이 됐을 때 얼마만큼 GDP가 성장할 수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DP가 실제 우리나라 GDP가 얼마다라는 것과 잠재 GDP 우리가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GDP 간의 차이를 가지고 경제 상황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GDP 성장률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뭐 전에서도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비농업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많이 경제의 상황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용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거시경제를 볼 때, 그리고 실제 경제를 볼 때도 고용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고용이 되었느냐, 취업이 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노동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인데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라는 말은 경제 활동 인구와 또 다른 개념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이제 인구에서 취업한 사람이 아니란 거죠. 전체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또 실제 노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취업자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이나 실업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는 거고요. 노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노동 가능 인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뭐 임신,
임신이나 뭐 출산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빠지는 인구들 제외하고 남은 정말 나는 지금 당장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난 지금 당장 취업을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 하는 인구 중에 취업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나 취업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표가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1%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100명 중에 61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른 39명은 이제 실업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구직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률에서 청년 고용률을 따져보면 43.6%가 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 100명 중에 44명만이 혹은 43명만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50% 이상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고용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 출산이나 임신 혹은 뭐 시험 준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고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은 청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 지표는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률만 또 따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 분위기인가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상황상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요. 한번 취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고용률의 감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일단 비노동 가능 인구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노동 가능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나 이런 시험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사실 이제 이 고용률 지표의 분모에서 다 빠지게 됩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의 노동,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제 고용률이 유지되었다고 보면 비청년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관련해서 이 노인들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인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60 몇 세에 은퇴해서 한 80대까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20년 정도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4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준비가 쉽겠냐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일을 계속해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다수는 사실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인 일자리를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고용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저는 순전히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노인들의 한 표가 청년들의 한 표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혹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 국민연금 사태 때도 그렇고요. 이 고용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 모든 국가의 지금 경제 정책의 방향들이 다 청년 세대를 버리고 있는 혹은 청년 세대를 죽이고 있는 정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런 우려를 조금 해봅니다. 이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 게 그러면 청년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단군 이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더불어서 이제 곧 AI 시대가 오잖아요. 이 AI 시대가 오면 고용은 더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럼 청년 고용이 더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제 청년을 지나 장년, 노년 생활 길을 가게 될 텐데 그때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사회의 기반을 가진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그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 정책들이 조금은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